의료 장비는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데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원장님들 사실 장비 초기 때 많이 사시죠. 체어도 사고 또 아니면 인테리어 이렇게 시설 장치도 하시는데요. 이거는 사실 돈을 쓰셨다고 해서 바로 경비 처리를 받을 수 없는 저희가 고정 자산이라고 합니다. 사업용 유형 자산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한 번에 돈을 주시고 사오셨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거를 한 번에 비용 처리 그해 넣을 수가 없고요. 보통 내용 연수라는 기간 동안 나누어서 경비 처리를 해라 라고 세법에 해놓았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의료기기를, 장비를 저희가 1억에 사왔다라고 한다면 원장님들은 상당 부분 사실 이게 리스로 많이 사오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다 내지 않았는데 이게 1억짜리가 갑자기 비용 처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데 아무리 그 돈을 나누어 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는 세금 계산서가 한 번에 살 때 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자산으로 전부 다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자산이 딱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감가상각에서 내용연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5년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자산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내용 연수는. 건물 같은 경우는 40년, 그리고 의료기기는 5년, 그리고 집기, 비품,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로 5년이고요. 영업권, 차량, 문방구 전부 다 5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건물에서 하는 건물이 아니면 대부분 원장님들 그냥 5년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5년은 꼭 아니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4년으로 한번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건 개원의 초기에 저희가 감가상각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용 연수도 4년으로 정해 놓으면 그거는 저희가 4년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내용 연수 말고 저희가 감가상각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률법과 정액법입니다. 지금 사실 자동차는 정률법으로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인테리어나 장비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정률법을 선택이 가능해요. 대부분 아마 정률법으로 선택을 하셨을 텐데 정률법은요. 저희가 5년일 때는 45.1%, 4년일 때는 52.8%예요. 그래서 1억짜리 기기를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1년 1월에 사셨다 한다면 그 해에 5년을 선택했을 때는 4,500만 원 정도를 경비처리, 감가상각비로 넣을 수 있고요. 안 그러면 4년을 선택했을 때는 5,280만 원 정도를 감가비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연수는 일단 첫 해에는 한번 선택이 가능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율까지 정해 주신다면 여기는 경비 처리를 좀 초기에 빨리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4년이 좋을까? 5년이 좋을까? 이거는 사실은 저는 4년을 많이 선택해 드려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감가상각비는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여기서는 저희는 한도만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2.8% 5,200만 원이 한도지만 아예 안 넣거나 100만 원만 넣거나 1,000만 원만 넣거나 이 한도 안에서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감가비로 넣을 수가 있다는 점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자, 이걸 모르세요. 그래서 처리를 해야 되는 줄만 알았다. 아니면 이거는 아예 한 푼도 못 넣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옵션으로 이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원장님들이 감가비를 좀 조절해서 넣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의 시기와 이런 이제 금액은 조정이 가능하니까 저희가 조절해서 좀 저희가 소득률에 따라서 조금 보기 좋게 들어갈 때 감가비를 조절하게 합니다. 개원 때는요, 사실 1년 동안은 감가비를 잘 안 넣는 것이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갈수록 경비가 없는데 감가비를 초반기에 너무 많이 써버리면 나중에 또 못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뒤로 미루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건 이제 원장님들 상황에 따라서 매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연수와 감가 저희가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연수를 가급적 4년으로 하시면 좋고 웬만한 것들은 정률법으로 하시는 게 저희가 한도가 좀 많아져서 좋은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양도를 하시거 뭔가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조금 감가비를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유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월할 상각임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가끔 원장님들 경비 부족해요. 그러면 12월에 장비를 막 좋은 거 하나 사오세요. 여기 막 체어도 바꾸시고요. 막 시설, 인테리어를 한번 바꾸셔서 12월에. 근데 그렇게 하시면요. 저희는 이제 1년치 경비가 감가상각비를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12분의 1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치 제가 월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12월치 한 달만 들어오면 얼마 안 되죠. 그래서 막판에 준비하시는 이 자산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 다음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한 달치밖에 안 되는데 막 되는 줄 알고 갖고 오시는 분들도 좀 있으셔서. 자, 저희가 이 사업용 유형 고정 자산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뭐 승용차라든지 인테리어, 장비 이런 것들은요. 사실 전에는 팔았을 때 이익이 남아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8년도부터 세법이 개정됨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고요. 원장님들이 유의하셔야 될 건데 기기를 1억에 구입해서 그동안 감가비로 한 7천만 원 정도로 해놨습니다. 경비 처리를 해놨죠. 그럼 나머지가 한 3천만 원이 남아있어요. 저희가 그거를 장부가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부가액이 3천만 원이 남았는데 보니까 저희가 중고로 파시던 아니면 양수도를 하셔서 양도할 때 그 새로 원장님께 이 금액을 파시던 이걸 만약에 5천만 원에 팔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3천만 원짜리 장부가액을 5천만 원에 팔게 되면 2천만 원의 이익이 남는 거죠. 자, 이 이익은 저희가 양도를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17년도까지는 전혀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18년도 분부터는 여기다 과세를 하죠. 그래서 2천만 원 이익이 나오면 원장님이 다른 소득들 있죠? 뭐 치과를 운영하시면서 매출 환자들에게 받은 그 금액과 2천만 원을 더 얹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장비나 뭐 시저장치 팔아서 남은 돈을 이렇게 얹어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세금을 훨씬 더 내시기 때문에 저희가 장부가액보다 높게 파는 건 굉장히 불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부가액이 3천인데 1천만 원에 팔았다면 어떨까요? 2천만 원의 손실을 봤죠. 전에는 이걸 경비처리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손실이 경비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세금을 줄여버리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형자산을, 사업용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인정해 주도록 18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이게 조금 중고로 파실 계획이 있다면 굉장히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저희가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수익 금액이 좀 이익이 있다면 아무래도 조금 작게 해서 내 이익을 좀 작게 하는 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장비를 팔 때는 다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람들에게 팔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가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매출이 크지 않으신 분들은 전자 계산서가 의무가 아니지만 그래도 계산서를 발행해서 넘겨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이걸 잘 모르시고 그냥 뭐 장비를 좀 팔았어요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원장님 손해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거는 뭐 전문가나 세무사에게 꼭 문의를 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좀 거래를 하셔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정자산관리대장이라고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원장님들이 꼭 한번 1년에 한 번씩은 제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뭐 큰 금액들이 이런 자산으로 들어와서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다 보니까 가끔씩 놓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이걸 체크하지 않으시면 좀 어렵게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고정자산을 얼마 가지고 있고 그동안 사놓은 금액은 얼마인데 저희가 이번에 감가상각비로 이만큼 정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시고 이렇게 감가비를 받으면 나는 이 정도 장부가액으로 남아있네 라는 거를 자산마다 조금씩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보시도록 말씀을 드려요. 네,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그냥 감가비 얼마예요? 뭐 이번에 얼마만 넣을게요. 이 얘기만 들으신다면 원장님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원장님들이 이 세금 신고 내용이나 아니면 그 상세 내용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좀 잘못된 판단을 하시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원장님은 좀 큰 기기를 사오셨는데 리스를 사오셨다고 안 들어간 걸 모르시고 그냥 그거를 세금 계산서가 들어왔는데도 잘 못 챙긴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떤 저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도록 원장님들이 평상시에 조금 내 장부 내용을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고정자산관리대장을 세무사에게 요청하셔서 받아보시면서 감가상각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